국군정보사령부. 이 국군정보사령부가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가요 대북 공작 사업들, 그다음에 실제로 북파, 즉 북한에 직접 파견에 들어가서 정보 활동들 하는 기관이 바로 이 군정보사입니다. 네. 정말 여기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데입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이제 고위층들과 뭐 사업가로 위장하기도 하고 또 뭐 교포로 위장하기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정보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 게 제가 2017년 17년인가요? 그때 네. 이제 김정일이 이제 그때 뭐 뇌졸중이 왔다라고 했을 때 아, 맞아요. 아마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양치질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저희 이제 같은 뭐 기자들 몇 명 있었습니다만은 아니 양치질을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지? 양치질 한다고 그러면 반신불수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때 막 소문이 이제 뭐 반신불수다 뭐다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아니네? 라는 이제 그 정보가 우리가 체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신문에 이제 막 일면 톱으로 막 다 썼죠. 김정은 위원장 건강 회복된 듯 네. 뭐 양치질도 해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정보기관 관계자가 만났더니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그러니까 자 김정일이가 이 양치질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김정일의 핵심 측근 중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정보가 나갔다는 게 그러면 누가 그 정보를 흘렸겠냐 이거예요. 딱 몇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블랙 라인들이 거의 뭐 다 날라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네. 당시에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가 어렵게 정말 김정은 일 주변에 배치해놨던 그 블랙 요원들이 완전히 활동이 그냥 중단돼 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이 미국보다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합작해서 이제 그 정보 활동하는데 미국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긴트라고 그래서 어떤 전자정보, 뭐 도청이나 감청이나 뭐 위성이나 이거는 굉장히 이제 능한데 그렇지 않고 실제 이제 인적 정보. 네. 주변에 휴민트. 침투하는 거. 이 휴민트는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보는 우리가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정보사에 있는 군무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교포, 조선족인 것 같아요. 중국 교포한테 정보를 통째로 넘겼답니다. 이게 북한에 그대로 들어갔고 네. 우리나라에 그 화이트 해커가 있어요. 네. 우리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화이트 해커가 있는데 이 화이트 해커가 북한의 그 라인에 침투해 갔더니 거기에 우리 블랙 요원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몰랐대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게 유출됐는지 안 유출됐는지 몰랐는데 네. 우리 화이트 해커가 북한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라인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우리 블랙 요원들 실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김정일이 양치질을 한다는 거 그 한마디 정보가 유출됐다 해서 의심 가는 그 휴민트 라인이 일망타진됐다 그럴 정도인데 네. 요번에 된 거는 뭐 신상이 다 까진 거 아니에요. 다 털렸죠. 암흑개고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뭐 인상착이 어떻고 뭐 이런 게 다 까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그 동지들 그 대북 목숨 걸고 일하는 대북 첩보 요원들 뒤에서 누군가 북한 사람들이 총 겨누고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드러나면 네? 그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정보는 지금 이제 뭐 중국이나 접경 이쪽에 러시아 안에 있는 데 들어가 있는 지금 요원들은요 집, 차 전부 다 나도 전부 다 들어왔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다 들어오고 네. 문제는 북한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 네. 이분들이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생사 확인 근데 안 이게 되죠. 정말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2018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정보를 한 건당 100만 원씩 팔아먹은 놈이 있어요. 네, 맞아요. 군 정보사에. 네. 근데 이 놈이 지금 4년밖에 안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북한에 직접 정보를 판 게 아니라 중국하고 일본 쪽에 팔아놓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형법에 보면요. 예. 이 간첩의 기준이 뭐냐면 적국, 즉 적국. 북한에 이롭게 정보를 판 사람만 간첩죄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한 거는 간첩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밀 유출로 해서 그냥 4년만 살다 지금 나왔어요, 그냥.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 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그 감독님 한동훈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이것과 관련된 걸 썼죠. 그러니까 이 간첩죄가요. 우리는 이게 적국, 외국이 아닌 적국에만 적국에 넘겼을 때만 이제 간첩죄로 의율할 수 있도록 우리 형법상에 이제 간첩죄가 그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이 그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요새 말이죠. 이게 정보라는 게 뭐 이런 지금 대북 관련 정보도 있지만 네. 이 저 반도체 관련된 그 핵심 정보들, 과학기술 정보들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뭐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아닌 뭐 중국이나 외국으로 해야 돼요. 외국으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 수미테리가 저렇게 되는 것도 하고 똑같은 맞습니다. 걸로 우리가 의율이 돼야 돼요. 그 간첩이라는 게 꼭 적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 간첩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지금 기존 현행법상에 중국은 적국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조선족 중에 그 사실 북한의 그 첩보 요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중국 사람에게 줬다고 해요. 그러면 간첩죄가 적용이 안 돼. 뭐 이런 식의 그 맞습니다. 맹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법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이 적국만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간첩죄가 적용 안 됩니다. 간첩죄가 적용되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이거는 이번에 이제 국정원이 법을 발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제발 좀 이런 거 좀 빨리 했으면 좀 아니 탄핵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무슨 청문회 대도 안 한 청문회 좀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지금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지금 다 뚫려버렸습니다. 우리 정말 국가를 위해서 최전선에 목숨 걸고 지금 정보 활동을 하는 우리 요원들의 신분이 다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그 한 놈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냥 이거를 안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참 너무 열불이 나요. 재밌는 게요. 이제 21대 국회에서요. 이 간첩죄 적용 대상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네. 이 형법 개정안 있잖아요. 간첩법 개정안. 이게 21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가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중 3건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거예요. 네. 이게 한 건은 김영주 의원, 네. 또 다른 건은 홍익표 의원, 이상현 의원. 그 4건 중 3건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네. 이렇게 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상층부에서 제동을 걸어갖고 이게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예. 아니 진짜 이게 저는 솔직히 뭐 근거는 없지만 이게요 왜 이걸 안 만들까요? 안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굴 위해서요? 정말 간첩들을 위해서 안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에.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법을 계속적으로 통과 못 시키게 브레이크를 거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정원에 대한 간첩 수사권 전부 다 박탈했습니다. 이제는 수사권 아니라 조사권까지도 박탈하겠다고 그래요. 이재명이. 자, 그리고 이 간첩 못 잡습니다. 이거 이제 유출해봤자 우리 정말 이 요원들의 등에 칼 꼽는 이런 행위를 해봤자 몇 년 안 살고 나옵니다. 그냥. 예? 건당 100원, 100만 원씩 팔아먹어요. 이 목숨을. 이런 거를 징역 4년밖에 못 살리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수미테리는 간첩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9년형 그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이제 간첩 수사권, 이거 다 대공 수사권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올 1월부터 이제 경찰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예.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애국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저 사선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정말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신변을 위험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 이게 자신의 어떤 조금의 영달을 위해서 정보 팔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을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문제는 법이 못 그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해도 징역 4년밖에 살지 않아요. 네. 지금 정말 이 북한에 가 있는 요원들의 지금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국회는요 맨날 저렇게 지금 청문회 뭐다 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전 정말 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가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쪽에서 종사했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요번에 이제 이게 대북 첩보 요원들 이게 이제 다 망가지잖아요. 다 네. 무너지잖아요. 제대로 복구하는데 2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정보기관들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국정원도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빨리 원인 조사를 해서 우리 보수가 뭡니까? 이런 것들 하나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빠른 이 조치가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